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밤 9시 47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한 달간의 420 공방을 열심히 지켜봤죠. 최근 2주간은 특히 아주 치열했습니다. 420이 붕괴가 되면서 한번. 그래서 이거는 숏을 한번 큰 손해를 감수할 만한 자리니까 한번 숏을 크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공방전이 오늘로써, 그 420 공방전이 오늘로써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락했던 이 매도 세력들이, 이게 아직 사실 다 회복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 매도 세력들이 아직 다 집에 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힘이 약화됐을 뿐이지 살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428까지 올라오는 걸 난 반등으로 볼 거야. 아니야, 난 430까지 올라오는 걸 반등으로 볼 거야. 다양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요. 나는 427까지를 반등으로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그 반등이 어디까지가 반등이냐라는 것을 보는 기준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숏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일단 오늘 많이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20 공방전이 오늘로써 상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근거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5월 12일 날 나왔던 장대음봉의 절반 자리, 니네가 이 하락 세력이 진짜 약할 거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 장대음봉의 몸통 절반 정도 자리, 424 초반 자리는 돌파한착하지 못하겠지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예전에. 근데 그 자리를 돌파한착하면서 425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던, 요즘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던, 특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던 게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상승은 타이밍이 좀 늘어져도 돼요. 근데 하락은 하락 준비가 다 끝나 있는데 하락하지 못하면은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하락을 해줬어야 될 기회에서, 하락을 해줬어야 될 찬스에서 지금 하락을 몇 번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 2번, 3번 정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숏을 좀 대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20 공방전에서 상방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고 저의 큰 뷰는 바뀌지 않았지만은 단기적으로 무게중심이 상방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 숏을 좀 대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제가 큰 숏을, 제가 빅숏을 보고 있는, 제가 금융위기를 보고 있는 그러한 베이스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의 시장 폭등이 2000년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그때의 버금간다라든가, 그래서 주식이 비싸대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얘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하락과 상승 세력들과 이 싸움에서 상방이 지금 이겼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올라가면 뭘까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냥 조용히 올라가진 않는다고요.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등.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제가 그냥 급등 급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또 상승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또 그냥 조용한 상승이 아니고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 모든 시세는 대부분 다 그렇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시세가 가팔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하락도 맨 처음 가볍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으로 자빠지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시세가 예전에 한 4% 정도, 하루에 한 4% 정도 올랐었거든요. 사이드카급 상승을 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제 더 오른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루 8%급 상승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급, 그죠? 서킷 브레이크급의 그런 폭발적인 상승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숏을 보시는 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던져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타이밍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오르면은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서 또 조용히 또 어이없게 또 쑥 꺾여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상황이 민감해서 폭등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쨌든 그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420에 싸웠는데, 여기서 결론이 오늘 상방의 승리 쪽으로 난 것 같으니 우리 주의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기서 야 그럼 앞으로 네가 폭등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너 주식 살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의 이 상승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주식시장의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이 폭등은 웬만한 주요 버블들에 비교될 만큼 지금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 몇 년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야기하는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오거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주식이나 이 지수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좀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조건들, 뭐 가격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비싸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지난번 버블에 버금갈 만큼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설프게 이런 걸 절대 추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상승으로 보기는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숏으로 보는 게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숏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얘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잠시 몸살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일단 이런 취지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나름 기대를 갖고 좀 열심히 봤는데, 오래간만에 분봉까지 좀 뛰어넘어서 봤는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에 많이 좀 어긋나면서 힘싸움이 좀 끝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약간 허탈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뭐 딱히 하여튼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베팅할 만한 자리에서 쫄지 않고 뭐 질러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좀 거기서 손해를 좀 보긴 봤지만은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아쉬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아쉬움 같은 건 전혀 없죠.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올 기회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럼 너는 숏을 언제 잡아 볼 건데, 넌 다시 그 다음에 언제쯤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또 숏을 들이대 볼 건데 라는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이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던 폭등이 나왔다고 칩시다. 폭등이 나왔다. 여기서 변동성이 터졌다. 여기서 변동성이 터지면서 막 시장이 막 폭등을 해. 하루에 막 3%, 4%, 5% 올라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끝자리를 좀 노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터지면은 여기 어디 끝자리를 노리는 케이스가 1번, 아니면은 이런 변동성 없이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420을 붕괴시키고 다시 고버스가 2040원을 돌파한 척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다시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뭐 매수,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에 폭등이 나오면은 막 변동성이 터져 나오면 이번에는 한번 꼭지를 완전 잡아 보려고 진짜 노력을 해볼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중간에 또 다시 힘싸움 하겠죠. 힘싸움 하다 다시 제 차 밀려서 420 붕괴되면은 방금 이번에 최근에 했던 것처럼 420 붕괴되는 거 따라 보고서 따라 들어가겠다, 뭐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급속히 내려왔고요. 1121원까지 내려왔고,
풋옵션들도 이 21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21선이 이제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힘을 모아놨는데 여기서 얘가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풋옵션인데요. 얘가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까지 누적해왔던 에너지들이 전부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쏟아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도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물론 전저점이라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전저점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기 전저점 테스트하는데 최소 또 2거래일, 3거래일 이상은 또 걸린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결국 6월 초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불확실해졌다. 풋옵션들 모양이 좀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콜옵션 쪽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던 430 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늘 이제 콜옵션들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기 시작했고요. 내일 뭐 원웨이 상승의 조건도 뭐 조금 좀 나오려고 하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풋옵션들이 죽을 목표치가 생겼죠. 풋옵션들이 여기서부터 전저점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려버렸고요. 오늘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저점까지 열렸고, 풋옵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고, 풋옵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저점까지 죽어야 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콜옵션 같은 친구들이 여기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금 거의 다 매물을 소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가 넘어타기 시작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시장은 아무튼 급등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보입니다. 옵션을 보면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콜옵션도 상승할 준비를 다 마쳤고 시장도 420 공방전에서 상방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뭐 미국 시장에서 또 니네 상승을 허락하지 않노라라고 한다면 또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근데 뭐 우리는 일단은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봉의 결과를 놓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장에서 허가 안 해주는 거를 기다리면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계속 그냥 기다려 보기는 조금 그건 좀 애매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일단 오늘 저는 420 공방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옵션이나 원달러 환율 정도 이런 모습들을 봤고요. 뭐 일단 삼성전자도 일단 어딘가를 지지하는 모습이죠.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안 빠지고 있죠. 물론 81,200원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저항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하락 추세이긴 하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비트코인 같은 걸 보면은 니네가 올라봐야 폭등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일단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기간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세력이 하락 세력을 이겼다라는 게 일단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오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다른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강했습니다. 그죠? 특히 중국이 뭐 2에서 4% 가까이 올랐고, 일본도 뭐 0.6% 정도 올랐고요.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어제 다 강했습니다. 오늘 전 아시아장이 다 강했고, 지금 연속적으로 어쨌든 그 유럽장까지 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큰 지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쪽을 좀 여러분들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상하게 좀 약하긴 했어요. 원화가 약하긴 했어. 그러니까 달러가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약했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약했는데 이 와중에 원화도 굉장히 약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긴 보였었다고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의 약세가 더 지금 더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원화의 약세 이런 것보다도 원화의 최근 뭐 한 달간의 약세 이런 것보다도 이 달러의 약세가 훨씬 더 지금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벌써 붕괴가 되려고 하고 있죠. 벌써 붕괴됐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달러가 한 일주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일단 오늘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나오면 뭐겠어요? 달러가 올라가야 위험자산들을 버리고 안전자산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달러가 이걸 붕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위험자산 주식 매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단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밤 10시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일단 이걸 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봐서라도 코스피는 좀 당분간 조금 좀 코스피 420 공방에서 상방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나마 얘가 지금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 여기서 올라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 상방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전저점 자리가 여기 있긴 있어요.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일단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진짜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붕괴시키면서 달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또 더 빠질 건지를 우리 일단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위안화거든요. 위안화 한동안 안 봤었는데 위안화가 또 이번에 달러 약세는 기가 막히게 또 동조화가 돼가지고 또 위안화는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보시면 전저점이 살짝 깼어요. 전저점 깼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죠 여기를 지지하겠다는 흐름이 아니죠. 일단 깼었다가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이제 장 만까지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회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전저점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중국장이 강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국장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받아갖고 중국 증시가 그동안 빠지지 않고 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웃기는 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간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유달리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약한 원화마저 달러가 하도 약하고 위안화가 하도 강하니까 요거의 영향을 받아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가는 방향이 이렇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얘가 바닥을 이번에 지켰었어야 됐었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일단은 좀 신흥국 이런 쪽에 신흥국 주식 이런 쪽은 좀 더 돈이 좀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다만 여전히 헷갈리는 요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죽어버린 비트코인 얘는 뭔데 싶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긴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사실 버블의 대장인데 얘가 이미 추세는 죽여놓고 약간 뭐 퇴퇴퇴 하는 이런 기분이거든요. 뭐냐면 상승 추세 끝 퇴퇴퇴 확정 강화 그죠?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얘는 또 왜 이리 약하냐? 얘는 이렇게 약한데 주식시장은 또 왜 이리 강해? 뭔가 둘 중에 한 놈은 페이크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강하게 품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주식시장 자체의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자체의 싸움에서는 공방전에서는 상승 세력이 지금 이겨버렸으니까 상승 세력이 훨씬 강하긴 강해서 420을 돌파한창 해버렸으니까 코스피는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숏을 가지고 가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420 싸움에서 상방 세력이 이겼으니까 지금 이제 이겼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강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은 가서 숏을 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약하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롱숏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건 매수하고 약한 거는 매도 간다 이런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산은 강한 자산은 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 약한 자산은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싸웠는데 420을 돌파했으니까 420 돌파했으니까 걔는 숏을 치면 안 되고 약한 놈 뭐예요? 비트코인 이런 거는 숏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제일 정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약하니까 비트코인은 올라올 때마다 틈틈이 물론 이게 ETF나 이런 게 없어갖고 선물 매도 이런 거밖에 없어갖고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할 수 있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거 올라오면 하락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일단 오늘로써 일단 공방전은 끝났다. 위쪽이 이겨서 끝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죠? 미국 본당 개장 전인데 어제 4,200에 대한 S&P는 어제 4,200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한 상태고, 오늘 또 4,200을 이제 아예 안착해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P 지금 굉장히 강해요. S&P 숏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나스닥은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3,700까지 올라왔어요. 13,800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숏을 보시는 분들이 13,800을 다시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터치하면 안 되는데 일단 700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도 지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나스닥 숏을 보기도 솔직히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13,800하고 12,450 요 박스권을 크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중간까지밖에 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숏을 바라보기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쨌든 무게 중심이 좀 위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숏을 들이대보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겠냐.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감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한 어떤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페이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다 저렇다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비싼 거는 비싼 겁니다. 비싸다는 점은 일단 머릿속에 좀 그건 잊으셔서는 안 돼서, 그건 잊으면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비싸긴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지금 이격도 같은 걸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일봉 241선과의 이격도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숫자가 보시면 2008년, 2008년 이런 금융위기 때 직전의 숫자들하고 거의 같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 주식 사기도 차마 좀 손이 안 나가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아무튼 저도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좀 고민이 좀 많긴 많았는데, 아무튼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제가 이야기한 기준대로는 일단 말씀드려야겠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들, 예를 들면 424 초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옵션이 가야 될 자리를 가야 될 타이밍에 못 가고 있다든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공방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생각들 한번 잘들 해보시고요. 대응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